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선거연수원 교수 이종입니다. 한독사회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독사회과학회 회장님이신 경인교대 장준호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의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이 잠재적인 어떤 현실에 제도화라는 어떤 한계를 짓고 제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상과 이 진료 부분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의 폼, 이 형상을 우리들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허준영 연구위원님 발제 시작해 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인데요. 현장의 상황과 인식을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제 발표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그 적어놓은 애로사항을 보면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여전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 등 이제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적인 학교의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현재까지의 그 민주시민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방법은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요. 네이버 폼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목적과 내용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 참여 관련된 수용성은 좀 차이가 있어서 실제 운영 시에는 좀 민감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이 별도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교과목 설치하는 등의 어떤 물리적인 개편을 통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변화, 내시 강화를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운영 현황을 보면 유형별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실제 운영과 참여 비율이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이라든지 학생 자치제고 정책 운영 및 참여 비율은 이제 과반이 주로 넘는 반면에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각급 학교에서 이제 관련 정책 운영을 이제 참여하고 또 확대하고 교사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유형별 중요도를 이제 살펴보면 교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이제 가장 높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요. 교육자의 역량이 결국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선순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짚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책 사례는 자치 활동 이제 가장 좀 많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확산을 자꾸 이제 하려면 이런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전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상의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미약이라든지 그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도 저조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동료 교사 지원 저조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해결에 관심을 좀 더 쏟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역할 제고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문항 설계라든지 샘플링에 따른 이제 정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인식에 대한 발제, 정말 탄탄한 연구였습니다. 다음 발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김경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김경래 교수님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제도화가 실패한 다양한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할 기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제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담 기구 설치와 그 주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체계화를 위해서 제도화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서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결국 정권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는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화를 통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셋째는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당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념적 또는 정치적 평양성을 띌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고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제도화와 관련해서 전담기구의 설립과 구성, 추진 주체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구가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기관들은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했던 역할들을 관여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돈 박사님.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이 정치 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언어 사용의 문제인데요. 이제 87년 이전에 비민주적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와 단절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언어와 저희가 단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속 발제를 해왔지만 국회에서 사실 이런 토론이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토론이 이제 국회 안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수희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왜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시민 교육이 제도화가 불가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신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민주시민 교육을 이해한다면 이제 학교 교육과 일반 시민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인데 선생님들의 이런 인식 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부과되는 일로 주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조사에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눈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제도적인 요인에 대한 것도 좀 추가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더 명확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독립적인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담보는 국회가 일정 부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실질적인 실행을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학계가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 갖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 시민 교육 거버넌스 뭐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종갑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허준영 선생님 발제 보면 제가 궁금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 네 가지 중에서 학생 자치 제고의 측면인데 정작 11쪽의 중요도에 관한 이제 조사에서는 교원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평가가 나왔죠. 32.2%로 돼 있는데요. 이게 앞에 이제 교육 목적이나 교육 내용 관련한 부분들은 1.2%의 중요도가 1.2%에 불과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충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이제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전담 기구를 이제 어디에 설치하느냐 문제로 이제 기결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선거 연수원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으로 이제 보시는데, 그리고 참여의 관점에서는 행안부 소속이 더 훨씬 더 타당하다고 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거를 좀 희석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좀 뚜렷하게 제시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역할도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파일럿 스터디라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이지 사실은 이제 어떤 확실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제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 저도 이제 동의를 드리고요. 그 김종갑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해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생 자치 제고는 상당히 그래도 잘 운영도 하고 그다음 참여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러다 보니 잘 되는 거는 일단 놔두고 이제 잘 안 되는 거를 이제 좀 응답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저는 이제 추론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사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작성한 설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2세션과 연결되는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 개념에 대해서도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장준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 정치교육의 이제 교수법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이텔스바크 합의를 잘 반영시킨 국가표준안 그리고 그 국가표준안에 입각해서 그 정치교육 핸드북에 들어가 있는 정치교육 교수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 역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교육에 대한 시민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거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 그 연계된 학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고요. 이제 나름대로 특화된 어떤 교수법 자체가 지금 빈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교수법의 기초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보이텔스바크 합의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쨌든 보이텔스바크 3원칙은 강압금지, 논쟁성 원칙,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 고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인데 이 세 가지 원칙은 정치 교육이 정치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의 도구화 되지 않으면서 정치 교육이 가능하게끔 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아프리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오리라는 거는 철학적 용어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적인 조건이거든요. 근데 정치 교육을 정치의 도구화 되지 않고 정치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순수한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작동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선언적인 조건이 이 3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 교육에 대한 개념과 목표, 이 부분들을 일단 교수법을 하는 정치 교육을 하시는 교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도 좀 더 정확하고 의미 있게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좀 문화에 맞게끔 이거를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돈 박사님이 먼저 포문을 여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이트스바흐는 그 독일의 그 제도화된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그 신성 불가침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수님의 그 어떤 발제가 앞으로 우리가 뭐 20년 이상 지금 토론만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아주 좋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모임을 하다 보니 우리 교수님들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 먼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교육을 자체가 이런 근처도 가기가 좀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용채 박사님 계신가요? 어떤 그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원칙, 윤리, 이 학문을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원칙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의 어떤 융합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네, 김상무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 문구 안에는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논문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장준호 교수님 답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표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현상과 다양한 입장이 자유자재로 학교 현장에서 그다음에 정치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부시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 통해서. 그래서 검증을 받고 우리는 건전한 상식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건전한 상식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교실이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이 관심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자유자재로 얘기가 되고 헌법적 가치의 기초에서 그것들이 성찰되고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장시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민주 시민 교육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체계성 문제라든지 전문성 문제에서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최된 민주 시민 교육 제도화 학술대에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개최된 한독사회가 개축의 학술대회와 그리고 시민과 정치 연구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